안녕하세요. 세미업TV 널 위한 명인의 진행을 맡고 있는 여웅입니다. 오늘은 이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창호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도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작품만 그렇게 열중하니까 예. 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려면 제가 한 작품인데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. 작품만 잘해서 그게 사실 되지 않거든요. 네. 요즘 보면 어딘가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 작품 설명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네. 일단 이 제목, 네. 제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제목의 어떤 기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네. 입론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 부드럽게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딱한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심상에 느끼는 감정 그대로에 드러나고, 그다음 이제 기승이 이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서는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. 본론 부분에서는 첫째 본론, 두 번째 본론, 세 번째 본론을 일하는데, 이 그림 속에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은 이제 이 본론 속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,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림이 과연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치적으로 얼마나 좋은 그림인가, 정말 시청자라든지 관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 하는 플롯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그럼 나에 대한 강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그래요. 예. 근데 이 강점이 있게 되면 그 강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림 설명 속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 그림에 대한 것이 내 뭐든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스무스하게 그 장르에서 결론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그림이 잘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팔리는 주 목적보다도 저희가 이제 작품을 해놓고 설명하기가 사실 참 어렵고, 저도 보면은 제 작품에 대해서 서론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바로 뒤에 보이는 작품이 이제 처음에 듣기로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럼 박사님 입장에서는 저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? 저 작품, 예를 드는 거예요. 예.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작품을 볼 때에 생생해금강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뿌리가 있는 해금강이라든지, 그건 이제 주제를 얘기하시는 그렇죠. 거예요? 주제를. 그래요. 주제를 그럼 이 주제에 대한 해금강 것은 이게 아니라. 그렇지. 네네. 앞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식어가 네네. 어떤 수식어가 자기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대변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맞습니다. 이 강렬한 어떤 이 작품이 설명이 되지 않느냐. 지금 좋은 생각이 나는데 예. 저 작품에 대한 결론을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. 예. 생생한 해금강 여러분들 못 가보셨죠? 작품으로라도 감상을 하시도록 하는데요. 피서갈래도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, 그림을 그릴래도 물감 위에 부수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. 저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생한 해금강을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. 오, 야. 결론 세 가지인데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역시 회장님. 예. 작가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, 그렇죠? 네. 너무 그러면 좋습니다. 예. 박사님, 지금 이제 내 작품을 가지고 말하기는 됐잖아요. 예. 근데 또 작가들이 작가 노트를 써야 돼, 전시를 하려면요. 예, 그렇죠. 예.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압축된 썸머리를 해서 글쓰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생각할 때요. 네네. 일단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써라. 첫 번째. 그래요. 예, 무조건 써라라고 이야기하고요. 남의 작품을 반드시 카피라이트를 해라. 우선요. 예, 우선 이제 카피라이트를 하고, 카피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카피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남들이 그런 작품을 설명하지 않습니까? 네네.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떤 노트북이라든지 본인 어떤 노트에 옮기게 되면은, 옮기는 과정 가운데요, 우리 참 사람의 어떤 머리라든지 지혜란 것이요, 놀라운 어떤 폭발적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. 그래요. 그럼 이제 그때 그 단어 자체를 갖다가 생생언어로 바꿔주면 됩니다.
근데 이제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고요.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통 작품이 지금 A4 용지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. 네네. 그럼 이제 남의 작품을 카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건 저는 이제 우리 어떤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선행연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아, 선행연구의 어떤 작품을 보고 카피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, 저는요. 그대로 하고 이 작품을 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최소한 그 글을 쓸 때에 몇 페이지 정도 쓰냐면은 한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 그 작품에 대해서 네. 그리고 그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날은 결론을 내리면 안 돼. 네네. 제일 중요한 것이 네네. 보통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 그날 글을 써가지고는 그날 그날 결론이겠지. 맞아요. 버리들 걸 내버리면 이거 뭐 오타도 나고 뭐 잘못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글을 쓰고는 아, 그날 결론을 내지 마라. 네네. 그리고 이 글을 쓰고는 하루 정도 좀 묵혀라. 네네. 길게는 한 2, 3일 정도 묵힌 다음에 네. 다시금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 글을 내가 이렇게 썼지 라고 하면서 그 오점이라든지 미입했던 부분이라든지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기승전결 이게 나온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거기서 함축시키고 함축시키게 되면은 정말 좋은 플롯이 나올 수 있죠. 작품만 하는 작가가 어떻게 하면 예쁜 책,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참 궁금해요. 이 작가들이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죠. 그 장점이란 건 뭐냐면은 본인의 작품을 기본적으로 책이 약 한 150페이지, 2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한 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본인들의 어떤 작품을 왼쪽에다 한 곳에 넣고 오른쪽에 편집했을 때에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요. 보통 제가 볼 때는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작품 하나 사파를 집어넣고 글의 원고량은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약 한 3페이지 정도 나올 거거든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 한 작품이 50개 정도만 되면은 본인들이 반드시 책을 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편집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사파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본인 어떤 그림이라든지 라고 하는 과정들은 이제 출판 과정에서 이제 기획이 있어야 되겠죠.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 책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용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부용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네요. 또 그것도 규정해야 되고 또 이제 왜냐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. 맞아요. 이제 기본으로 제작비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출판사에 의해서 원고를 청탁 받았을 때는 인세를 보통 이제 6에서 7% 받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본인 돈이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출판업계가 하도 어려우니까 맞아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일정 부분 본인이 소화하면서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부담을 하는 거죠? 네, 그렇죠. 이제 그 네. 부담을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담한 만큼 본인 책을 또 가지고 가요. 아, 그래요? 네, 본인 이제 책을 가지고 가기 네. 때문에 부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큰 어떻게 보면은 손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. 작가로서의 어떤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다. 책이 한 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걸 일반 이제 대형 문고에 나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큰 중대형 출판사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. 그럼 이제 계약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내가 몇 권을 가져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작품이 출판사에서 정말 내가 이 책을 내고 우리 출판사가 돈 좀 벌겠다라고 하면 사실 돈을 줘가면서 사실 그렇죠. 책을 내거든요. 이거는 이 작가님 책 얘기하시는 거죠?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베스트셀러를 한 3권 정도 냈으니까요. 네.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출판사는요 그림과 책을 딱 보면 이 책이 뜰지 안 뜰지 딱 알아요. 왜? 바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 한 50여 권 책을 내보면서도요 한 3군데 출판사하고 거래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이 책 원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뜨고 정말 이 원고는 너무너무 심혈 글을 썼는데도 사실 책이 한 권도 안 볼 때도 있어요. 저 책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래요. 기본 독자층이 있습니다만은 네. 그래서 이제 예컨대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세미업의 그 회원님들은 책을 내실 때에
그건 제가 회장님 옆에서 제가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아, 예, 저희는 그건- 역시 명예를 한 번 또 얻은 거예요. 예,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왜냐하면 출판에 대한 걸 또 저희는 모르죠. 올해 그건- 아니니까. 네. 뭐 20살 때부터 책을 냈으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, 사실. 저도 많은 어떤 고통을 받아왔고 그렇죠. 이야기 왔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작품과 원고가 맞아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원고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편집 과정에서 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보통 우리가 뭐 이제 헤어스타일도 뭐 제가 만든 것보다도 전문 뭐 어떤 뷰티 아트 전문가한테 가잖아요. 그러면은 편집 과정에서 또 그 편집 작가라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박한 글을 조금 고급스럽게 고쳐진 작가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분에게 맡기게 되면 그 글이 우리가 보낼 때 100%라고 보는데 보통 그 편집 작가가 가게 되면은 약 한 70% 정도 깎아냅니다. 깎아내서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인데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.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책이 잘 된지 안 된지 알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이건 이제 독자 위주로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정말 편집을 잘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. 그럼 이제 편집을 잘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쇄 과정은 뭐 전세가 다 똑같으니까요.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보도 자료. 우리 네. 회장님 이제 보도 자료를 아주 잘 쓰시는데 보도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보도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책하고 보도 자료를 보고 뭐 사실 하루에 책이 100권 넘게 나온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온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작가님들이 중대형 어떤 출판사. 근데 이제 처음 또 보면은 책 처음 낸 사람 또 웬만한 그 출판사 안 받아주거든요. 안 받아주죠. 왜냐면 이 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상호 존중을 위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길들은 제가 잘합니다.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게 되면은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오픈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럼 혹시 작가들 중에서 정말 그림만 하다 보니까 내 작품을 책으로 이렇게 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이 작가님의 더보기란을 통해서 메일을 좀 공개해도 되겠죠? 상관없습니다. 그건 제가 틀림없이 책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? 참고로 아무튼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집안이 네. 출판사를 크게 하고 있고 그러셔요. 저 인쇄소를 어디입니까 파주에 아주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 작가님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많은 책을 내셨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을 제가 한 권 딱 꺼냈어요. 이게 스피치 마스터의 생산적 말하기라는 이런 책인데 이게 최근 책이라고 그러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예. 책도 사실은 이 책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습니다, 회장님. 그러세요?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이냐면은 이게 최근 책이라고 최근 그러셨는데요. 책이지만 이 책 때문에 조금 유명해졌는데요. 그 전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책을 또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시고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. 한국에서 제가 네네. 2002년도에 이 책 그렇게 개정판이죠. 이 책 원본이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 전략 5단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. 네. 그 책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. 그래요, 맞아. 그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뭐 SBS고 어디 뭐 뉴스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베스트셀러 된 책입니다. 그 책 자체가 또 우리 국어책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책 자체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보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원래 이제 증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책 제목을 바뀌게 되면 70% 이상 원고를 수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좀 제목을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고를 바꿔서 새로 낸 책입니다. 저희 같은 이 작가들은 작업 활동만 하느라고 사실은 예.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꼭 작가로서 책을 내는 일에 대한 거는 권하고 싶으신가요?
저는 이제 이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당장 오늘부터 A4 꺼내서 글쓰기 먼저 하고 싶어요. 두 가지죠. 사람이 살면서 네.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처럼 조각부터 시작해 작업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인생을 살면서 작품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영광이죠. 네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작품과 책이 동시에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저보다 훨씬 더 큰 기쁨도 있고 요즘 또 저작권이 네. 뭡니까 70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저책 내고 인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. 거네요. 그렇죠. 인쇄도 받을 수 아. 있고 어떻게 되면 이제 미술책이라든지 초중고 대학교 다 책을 만들잖아요. 그렇죠. 이 작품이 딱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실리게 되면은 저는 한 6군데 글이 나오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. 그래서 저는 꼭 작품과 책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좋은 일이 있다. 그러네요. 네. 아, 지금 이제 오늘 그 널리한 명인 시간에 이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작가로서 작업만 하고 작품을 소비하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보다는 작품과 책을 함께 동시에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네요. 그렇죠? 예. 그럼 저희는 오늘 널리한 명인 시간에 신지식인이면서 대한명인이신 이창호 박사님과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제공해드렸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